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광주 전남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밑그림이 되는 만큼 그 세부 내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의 기대감 속에 구체화가 가능할지 우려도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5년을 책임질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대 추진 방향 아래 110개 세부 수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에 선정돼야 향후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단 지역 균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제를 통해 AI 중심 도시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가 주요 내용으로 직접 언급돼 있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28번째로 제시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도 주목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과 국민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서 전남도도 역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개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 최대의 현안이었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도 국정과제 안에 포함돼 현안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제 전체 모든 직원분들.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로 사업 추진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등 사업 구체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 광주시와 전남도의 향후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광주시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수위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광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실현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는 다시 한번 복합쇼핑몰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라면서 현재의 추진 상황과 관련 기업 요청 사항 등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찬반 논쟁을 떠나 공공투자와 함께 쇼핑몰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젊고 새로운 이 도시를 가꿔가지고 젊은 층이 이탈하지 않는 광주, 또 인구가 새로 또 유입되는 광주, 그리고 활력 있는 광주, 이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광주시 대전환위원회는 그린스마트 펀시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복합 쇼핑몰 건립을 검토해왔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에서 소상공인 업체가 9,700여 곳, 종사자가 24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쇼핑몰 유치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시민 선택권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인수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회 기반 시설 마련 등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 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복합 쇼핑몰 정책 간담회를 두고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라며 쇼핑몰 유치는 광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유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시정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신시아 마웅 씨가 2022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 탄압을 피해 태국 국경으로 피난을 온 미얀마 난민을 위해 병원을 설립한 뒤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의사 마웅 씨를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오는 18일 마웅 씨를 광주로 초청해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이전보다 확대 진행됩니다. 시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하는 5.18 전야제 행사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 공연과 아사히 신문 미공개 기록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독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총선과 달리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졌다는 게 낙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입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청와대 직함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직함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직함 사용 자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또 직함을 잘 활용한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과 당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서관이나 행정관, 균형발전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가 유독 많았습니다. 광주 광산과 서구, 장성과 나주, 여수 등 어림잡아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로 접어든 데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졌다는 게 이들 예비후보들이 낙마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신들이 예산, 정책, 민원 이런 해결 가능성이 높아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로 그런 기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들의 경우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측면은 있지만 인지도와 인맥, 연줄, 조직 충성도에선 경쟁 후보에 비해 많이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말기로 접어들어 청와대 직함이란 프리미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공천 과정은 새로운 피, 젊은 신인이 공천이나 당선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직함만이 아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인지도와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주에서 비행 중이던 레저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동승하고 있던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비행기는 강위로 떨어져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죽산보 인근 강가에 추락한 경비행기 한 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나주시 다시면에서 비행 중이던 레저용 경비행기 한 대가 영산강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60대 남성 1명이 기체와 함께 물에 잠긴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구조됐지만 숨진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다른 6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비행기 추락 지점 인근에는 캠핑장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락으로 인한 손님과 행인 등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좀 그런 소리 같은 게 좀 크게 났다. 근데 이제 물에 빠지면서 이제 사람이 다치고 한 것 같더라. 경비행기는 숨진 조종사의 것이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의 경비행장으로 착륙하려다 기체가 흔들리면서 강에 불시착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해양 중에 순간적인 돌풍으로 기체가 흔들려서 추락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경찰과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 있는 경비 행기를 수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 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품 수수 정황이 없거나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은 면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비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3,9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1,4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 400여 명, 여수 300여 명, 목포 200여 명 등 22개 시군에서 2,550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34명으로 전남은 40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여수 낙포 부두에 정박한 320톤급 급유선에서 벙커 CU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함정과 방재정 등이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공약을 내놓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전남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협력과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북, 제주, 나아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자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보수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